자, 우리의 영화 곡성 때문에 전라남도 곡성에 대한 관심이 요새 많이 생겼는데 이 지역 홍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동영 차장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광주에서 벌어진 일이죠. 예, 어젯밤 9시 47분경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광주 시내에 있는 한 아파트 입구입니다. 거기에서 20층에서 투신 자살한 청년의 몸에 깔리면서 이 아파트로 들어가려던 30대 가장이자 공무원이 같이 목숨을 잃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화면, 그 CCTV 화면인데요. 지금 하얀색 상의를 입은 분이 자, 몸을 던진 그 대학생이죠.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던 청년인데 네. 세상에 대한 뭐 불만도 좀 있었고 자신의 네. 처지를 비관하는 A4 용지 2장 유서를 남기고 네. 20층에서 투신을 했는데 네. 그러면요. 투신은 이 아파트 20층에서 했습니다만 밑에 있던 한 일가족에게 봉변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곡성구청에 근무하는 A 씨가 네. 퇴근하는 걸 알고 만삭의 아내 그리고 A 씨의 아들까지 배웅을 나왔고 같이 네.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에 20층에서 투신한 그 네. 청년에 깔려서 이 30대 가장이자 공무원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된 그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소주 한 병을 던져서 이거 뭐지 하고 놀라고 있는 동안에 급작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학생인데요. 유서가 남겨졌습니다. 이게 투신 자살한 것 같은데요. 예, 그 내용을 보니까요. 왜 남들은 이렇게 쉽게 행복하나 나는 부럽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열등감을 가족에게도 느꼈다. 네. 주변에서 신경을 쓰면서 보는 공무원 시험 정말 외롭고 힘들다. 이 고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청년이었는데요. 네. 시험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중압감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일단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이 학생이 몸을 던지던 이 아파트촌에서 직접 목격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한 명인 줄 알았어. 한 사람 누워있고, 마누라가 이제 이렇게 나뭇잎에 잡혀있고, 한 사람이 출전해서 컬처처럼 붙어있더라고요. 애교 막 옆에서 정신이 나갔더만. 자, 이렇게 일가족이 같이 걸어가다 봉변을 당했기 때문에 가족들 상처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만 이분이 성실한 공무원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 네. 공직에 입문한 지 이제 8년 되는 공무원인데요. 네. 이 영화 곡성으로 곡성군이 많이 알려지게 됐고 또 곡성군에서는 장미축제를 곧 개최할 예정인데 네. 이런 장미축제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알리기 위해서 보도자료도 만들고 홍보 동영상을 만드는 게 이 숨진 양모 공무원의 주된 업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이 광주고 곡성이다 보니까 거리가 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네. 대중교통을 타고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막차를 타고 그날도 막차를 타고 막차 시외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좀 성실하게 이렇게 일했던 분에게 갑작스럽고 예고할 수 없는 끔찍한 참변이 닥쳤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들과 아내가 보는 앞에서 참변이 벌어져서 네.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자, 20층 아파트에서 몸을 던진 이 대학생. 자, 그 광주 지역의 대학을 다니던 학생입니다만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데 난 크게 뜻이 없는데 주위의 시선 너무 신경 쓰면서 하는 이 공무원 시험 스스로 외롭다는 유서를 남긴 채 몸을 던졌습니다. 그 바람에 한 가족의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광주 얘기를 나눴고요. 충청북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좀 믿기 어려운, 승복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예, 정말 좀 안타까운 일들이 또 일어났었는데요. 네. 지금 그 화면과는 다르게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장애인이 동네에 있는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좀 염색하고 새롭게 머리를 좀 꾸며달라고 했는데 그 비용이 무려 52만 원을 요구했다라는 네. 사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미용실이 있습니다. 미용사가 있고 그 미용실에 손님으로 여러분들이 오는데 그중에 이제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비싸게 돈을 요구하고 무성하게 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염색 한 번에 52만 원을 줬다? 이게 믿기 싫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피해를 봤다는 여성, 그분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0만 원 안에서 해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알았다고 그렇고 이건 더 비싼 건데 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많아봐야 15만 원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산을 하려고 제가 카드를 꺼내들라고 하는데 52만 원이라고 그때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고 저보고 바쁘니까 빨리 가라고.
저 때도 이렇게 했는데 지적장애인들한테는 얼마나 많이 뜨거웠겠어요. 꽤 큰 돈인데. 네, 저 때 한 달 생활비예요. 몇 달부터 모으고 있는 돈인데 청지마를 먹어도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약간 좀 어눌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네.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어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지적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분도 대학 교육을 마치신 분입니다. 아, 네. 그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당했을 정도인데 그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은 얼마나 많이 당했겠느냐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 단지가요. 네. 임대 아파트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형편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사신다고 합니다. 네. 그런 점을 노려서 이렇게 악덕 상수를 펼친 건 아닌가. 심지어 경찰이 출동을 해서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끝까지 우겼기 때문에 네. 이렇게 법적인 다툼까지 가는 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일단은 한 여성이 직접 자신의 겪은 일들을 이제 굉장히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일단은 한쪽 주장인 거고 미용실 사장은 좀 다른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반대쪽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확인하겠습니다. 3일 사치 얘기한 거예요. 머리 실수했는데. 그 사람이 몇 개월로 이렇게 긁어달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됐어요. 20일에 딱 긁었는데 원래 그거를 주기로 했었어요. 장애인으로서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실수했는데 전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한명만 사람 똑같이 받아가지고. 예,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빨갛게 머리를 염색하는데 52만 원을 청구했다는 건데 일단 미장원 사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본인은 뭐 얘기를 했다고. 실수를 하긴 한 것 같다고 말을 하네요. 예, 일단 이거 지금 52만 원 카드 결제는 취소하고 네. 20만 원을 받았다는 건데 네. 글쎄 20만 원도 좀 사실 일반 염색에 비해서 좀 많지 않은가 하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20만 원 염색하는데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러면 이 미용실 원자가 어떻게 할 거냐. 네. 우리 항상 이런 사건하면 처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건의 경우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이제 폭리를 취한 경우에 우리가 이제 들이대는 잣대가 부당이득죄나 준사기죄 이런 건데 부당이득죄는 여기 적용할 건 아닌 거고 그냥 문제는 준사기죄 즉 사기에 준해서 처벌한 범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타인의 심신장애,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인데 지금 저 피해자이신 뇌병변을 앓고 있는 저분은 네. 그 인터뷰에서도 보셨겠지만 의사편이 명확한 분입니다. 그렇네요. 지적장애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분한테 52만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벌할 수 없는 거고 네. 만약에 정말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직접 장애인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하면 네. 윤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의 이 사례에서는 저 장애인분이 지적 상황이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네. 윤사기로 처벌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아까 저 뇌병변을 앓는 분이 예를 들어서 좀 말 표현이 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미용실 원장으로서는 이 사람 약간 지적 장애인 아닌가 네. 근데 그런 생각에서 말하자면 네. 부당하게 저런 청구를 해서 이득을 편취하려 했다고 하면 네. 그 경우는 처벌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쉽지 않죠. 그걸 이제 뭐 어렵게 들어가고 뭐 사기에 차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법학 강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어찌됐든 객관적으로 저분이 지금 지적장애 상태냐 아니냐 이것을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본인도 나는 지적장애인이 아닙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준사기로 처벌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네. 뭐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드렸고요.